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집안이 만나는 일입니다. 30대 신혼부부 태훈 씨와 서연 씨는 요즘 주말만 되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에 치이고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 일정에 치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태훈 씨가 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댁에 일찍 다녀오자. 서연 씨가 한숨을 쉽니다. 여보, 지난주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우리 부모님도 얼굴 본 지 한 달이 넘었어요. 태훈 씨의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안 가면 하루 종일 기다리셔. 서연 씨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쉬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또 이동하고 집안일은 언제 해요? 이 대화는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겪는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은 모릅니다. 자녀 부부가 이 문제로 얼마나 다투는지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사돈댁 가나 보구나. 한쪽 부모는 서운해하고 다른 쪽 부모는 비교합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 부부는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은 사돈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돈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한쪽 집의 아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한 가정의 가장이고 배우자이며 때로는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저쪽은 매주 간다더라. 우린 왜 한 달에 한 번이냐.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65세의 전계 씨는 딸 지민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전계 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사돈댁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뜸하니? 이 말은 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또다시 자신의 부모님을 방어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기다려지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은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는 괜찮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이 한마디입니다. 찾아오면 고맙고 전화 한 통이면 감사한 마음. 이 여유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출산한 지 3달 된 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민우가 요즘 계속 늦게 들어와.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돈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돈, 요즘 아들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네요. 순간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돈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렇겠지요. 그날 이후 두 집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깁니다. 딸은 단지 하소연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해결을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갈등은 부부가 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개입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복잡해집니다. 공감은 해주되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돈과 친구처럼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70세의 명호 씨는 사돈과 동갑입니다. 우리 이제 친구처럼 지냅시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가볍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투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자리 배치 하나, 쌓여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사돈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결국 두 집안은 한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친구가 아닙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예의는 더 필요합니다. 너무 멀어도 서운하고 너무 가까워도 불편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자녀를 편하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돈을 흉보지 마십시오.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손이 크니? 이번에 보낸 선물은 별로더라.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찢습니다. 부모를 흉보는 말은 곧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녀에게는 소중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한 말이 부부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사돈끼리 금전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도와줌이지만 두 번은 부담이 됩니다. 갚는 시기가 늦어지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 부담은 결국 자녀 부부가 짊어집니다. 사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녀의 가정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사돈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입니다. 자녀가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각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8세 영자 씨는 요즘 부쩍 마음이 불편합니다. 며느리 수연 씨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주말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찾아뵐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줄어들고 방문은 더 뜸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요즘은 사돈 댁이 더 좋나 보네.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자꾸 우리를 비교해? 남편은 또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이 대화는 작은 불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습니다. 영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들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돈과의 비교는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책감만 쌓입니다. 한편 66세 미숙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방문이 줄어들자 그녀는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한 날에 와라.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태도 하나가 자녀의 발걸음을 정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 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전하는 순간 문제는 2배가 됩니다. 71세 경자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 그 말은 그저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자 씨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며느리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지적처럼 들렸습니다. 사돈은 기분이 상했고 며느리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했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부의 다툼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개입은 오래 남습니다. 부모는 상담자가 아니라 지지자여야 합니다.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돈과의 거리입니다. 69세 병철 씨는 사돈과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자주 보니 좋네요. 그러나 자주 만날수록 말이 편해졌고 태도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계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사돈이 내시죠.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상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줄었습니다. 사돈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서로가 조심할 줄 아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한쪽이 더 맞추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오래 갑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위에게 친정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며느리에게 시댁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70세 문정 씨는 사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세.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사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부모를 흉보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찌릅니다. 문정 씨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위가 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이 이제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문정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뿌리라는 사실을, 그 뿌리를 흉보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사위에게 친정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그는 두 입장 사이에 서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와 자신의 장모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못한 채 어색해집니다.
며느리에게 시댁 이야기를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어머니는 원래 좀 예민해. 가볍게 한 말이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표정을 살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식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사돈의 흉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지혜를 지닌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입니다. 73세 태호 씨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자금이 급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사돈은 망설였지만 결국 송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장인어른께 부탁하세요? 그 말에는 부끄러움과 원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사이의 금전 거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과 신뢰, 자녀의 입장까지 함께 얽힙니다. 돈을 빌려준 쪽은 말을 아끼게 되고 빌린 쪽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자녀는 불편해집니다. 사돈은 서로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금전이 들어오면 울타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까지 5가지입니다. 비교, 개입, 거리의 혼동, 험담, 금전거래. 이 5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자녀의 가정을 조용히 흔듭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자녀의 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의 편인가? 자녀의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응원자입니다. 사돈을 대할 때 마음속에 이 한 문장만 품으면 됩니다. 이 관계의 중심은 내 자식이다. 그 생각이 기준이 되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더 가까워지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자리에서 단정히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돈 관계는 뜨겁게 친해질수록 좋은 관계가 아니라 차분히 오래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자녀가 웃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사돈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자녀를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서서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자녀의 행복이 결국 부모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72세 이녹 씨는 요즘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합니다. 손주가 웃고 있는 모습은 사랑스럽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이 어딘가 지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녹 씨는 예전부터 사돈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딸도 편하고 손주도 안정적으로 자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더 큰 선물을 준비했고 생신이면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에는 저희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녹 씨는 순간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우리가 중간에서 부담이 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는 잘하려고 합니다. 사돈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식이 사랑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과해지면 자녀 부부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지칩니다. 사돈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적당함에 있습니다. 74세 성호 씨는 사돈과 1년에 몇 번만 만납니다. 결혼기념일, 명절, 손주 돌잔치. 그 자리에서는 늘 한결같습니다. 사돈, 늘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은 나누지 않고 상대 집안 일에 의견을 보태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하거라. 이 한 문장이 사돈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양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돈은 학원을 더 보내자 했고 성호 씨는 아이가 힘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마디 보탰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정하면 되지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잦아들었습니다. 사돈 관계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말을 보태는 순간 입장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면 편이 갈립니다. 부모는 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5세 정자 씨는 며느리에게 사소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명절 차례상 준비 방식이 자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했어. 이 말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했고 아들은 어색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지. 사돈 관계도 같습니다. 가풍은 다르고 방식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긴장은 사라집니다. 사돈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자녀를 함께 응원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쌓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말 한마디로 터집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도 당장 나서지 않고 지켜보는 것. 사돈이 서운한 말을 해도 받아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자녀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돈 관계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사돈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내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답이 아니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돈관계의 품격은 말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78세 종남 씨는 요즘 손주가 놀러 오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오기만 하면 간식부터 챙기고 안아주었는데 지금은 괜히 눈치를 봅니다. 몇 해 전 사돈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모였고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간소하게 하나 보네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상대는 그 말을 흠으로 들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사돈은 자녀에게 불편함을 전했고 자녀는 다시 종남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남은 어색해졌고 손주 행사도 최소한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종남 씨는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이 꼭 필요했을까? 사돈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크게 싸우는 일이 아니라 작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작은 말, 작은 표정, 작은 비교, 그것이 쌓여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자녀가 감당합니다. 부모가 서운하면 자녀는 중간에 서고 부모가 화가 나면 자녀는 양쪽을 달래야 합니다. 결국 자녀의 표정이 먼저 굳습니다. 79세의 은자 씨는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사돈과 마주 앉으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덕에 이렇게 만나네요. 그 말 한마디는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신호입니다. 은자 씨는 사돈의 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를 칭찬했습니다. 애들이 잘 살아줘서 고맙지요. 그 태도는 사돈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관계의 중심은 항상 자녀입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그것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부모의 역할은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그 배우자의 부모를 예의로 대하는 것,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사돈과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사돈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말을 줄이십시오. 기대를 낮추십시오. 자녀를 중심에 두십시오. 그 세 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풀립니다. 사돈은 평생 이어질 인연입니다.
자녀의 결혼이 끝나지 않는 한 관계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짧게, 예의는 깊게, 거리는 적당하게. 그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사도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자녀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결국 부모의 품격은 사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녀가 편안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자녀가 웃고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체면입니다. 사돈과의 관계는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녀의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